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들은 아이에게 학습 만화를 보여줬더니 아이가 글은 거의 읽지 않고 만화만 읽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중학교 1학년 처음 딱 들어가서 첫 시험이라고 하면 되게 잘 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데 A라는 지문을 읽고 3번부터 5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B지문을 가지고 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리고 그 지문을 못 보고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죠. 그때 엄마가 선행을 하면은 실제로 현행을 할 때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는 초등 시기에는 제가 강연을 하면서 아이에게 효율적으로 공부 동기부여를 해준다 라고 느꼈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른 패밀리 브루스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의 저자이신 임민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현재 중앙대 의대에 재학 중이고요. 저는 전라남도에서 태어나서 지방 일반 중학교, 지방 일반 고등학교에서 중앙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로 초등 학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초중등 학생들의 공부 동기부여를 주고 멘탈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의대생이 목숨 걸고 지킨 초등 국영수 로드맵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여러 고급 정보 풀어주시나요? 네, 오늘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작가님, 초등학생의 공부 정서를 높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공부 정서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싫어하는 과목이 없도록 해주는 거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학부모님들은 외우는 걸 싫어하면 이과 계열로 가고, 그리고 과학, 수학 싫어하면 문과 계열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부터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라고 해서 문과 친구들도 이과 친구들이랑 통합 과학이라는 과목으로 과학 경쟁을 해야 되고요. 이과 친구들도 문과 친구들이랑 통합 사회라는 과목으로 사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는 거고, 싫어하는 과목이 없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드립니다. 싫어하는 과목이 없게 하려면 초등학교 때 좀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저는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활용, 학습 만화, 또 잡지, 이렇게 3개를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영상 같은 경우는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역사에 있어서는 영화를 아이들이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학 영화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리면 어메이징 메리, 네이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박사가 사랑한 수식, 뷰티풀 마인드, 히든 피겨스도 이런 영화들이 수학을 매개로 한 영화라서 아이의 수학적인 호기심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더문, 마션,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2012, 다 12세 관람가고 영화가 좋으니까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랑 같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런 걸 느꼈다? 네, 제가 원래 과학에 흥미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래비티 라는 영화가 거의 사전 정보 없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봤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그래비티라는 영화 속에 숨겨진 이론들, 그런 것들을 다루는 영상도 같이 찾아보고요. 관련된 그런 책들도 보면서 지식을 배운 거죠.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그 영화를 보러 갔더니 처음 볼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 눈에 보이다 보니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고, 이래서 과학적인 지식을 배워야겠구나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학습 만화를 활용하라고 좀 추천해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학습 만화를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들은 아이에게 학습 만화를 보여줬더니 아이가 글은 거의 읽지 않고 만화만 읽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학습 만화라는 건요, 지식적인 도움이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과목에 대한 흥미만 불러일으켜 줄 수 있다면 그 역할은 충분히 수행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목에 대한 흥미를 주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시중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 역할을 학습 만화가 해줄 수만 있다면 지식적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그리고 학습 만화는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다른 것들은 정리해도 괜찮아요. 근데 과학이랑 역사만큼은 아이가 6학년 때까지
읽고 싶다고 하면 읽을 수 있게끔 내버려 두라 말씀을 드려요. 역사 같은 경우는 용어에 익숙해지고 인물에 익숙해지고 흐름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만큼 뭐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용선생 만화 한국사 같은 그런 학습 만화가 그 역할을 해주고요. 과학은요. 고등학교 때는 과학 공부하느라 국어, 영어, 수학 시간이 뺏길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실험왕, 그리고 놓치마 과학, 흔한남의 과학탐험대 그런 학습 만화 꼭 읽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잡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잡지라는 건 학습 만화가 가지고 있는 만화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으면서 줄글책의 두꺼운 형태가 아니라 두세 페이지 정도 되는 기사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줄 수가 있거든요. 초등 독서평설, 그리고 위즈퀴즈 그런 시사 잡지도 되게 좋고요. 과학소년, 어린이 과학동화 같은 과학 잡지도 좋고요. 어린이 수학동화 같은 수학 잡지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의 공부 정서를 높이기 위해서 싫어하는 과목이 없도록 그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이 말 때문에 내가 항상 버텼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시험을 끝나고 나서 집에 올 때 대부분 첫 마디가 시험 어땠어? 배운 거에서 많이 나왔어? 이런 말들을 가장 첫 마디로 나가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시험을 하루 종일 보고 왔는데 또 시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되게 부담을 느끼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이 끝날 때마다 항상 수고했다는 말, 그게 항상 첫 마디였어요. 힘들었지?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을까? 그게 항상 첫 마디였거든요. 네. 그게 사소해 보이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한마디 딱 들으면 마음이 놓이고 되게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공부로 주목받거나 그런 학생이 아니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학년 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고요. 그 시험은 한 학기에 2번만 보는 시험이었던 만큼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었고 실제로 막 60점, 70점 이렇게 받을 정도로 그냥 거의 공부를 눈에 띄지 않았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처음 딱 들어가서 첫 시험이라고 하면 되게 잘 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데 A라는 지문을 읽고 3번부터 5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B지문을 가지고 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리고 그 지문을 못 보고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운 마음에 집에 와서 막 울기도 하고 자책을 했었는데 그때 엄마가 되게 위로도 많이 해주셨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인드를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항상 엄마가 해주셨던 말이 너가 본 이 시험이 지금은 커 보이지만 앞으로 인생에서 정말 많이 시험을 보게 될 건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런 것들이 어린 마음에 되게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고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특히 유초등 학부모님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저희 엄마는 공부해라는 말을 거의 안 했었어요. 제가 의대를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의 정신 상태 그런 것들을 배워보니까 명령하는 투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반대 개념을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소 먹기 싫어하는 아이인데 채소 먹으라고 하면 채소 먹기 싫다고 떠올리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기 싫다고 떠올리고 되게 반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 저녁 먹기 전에 공부할래? 저녁 먹고 나서 공부할래? 이렇게 제한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공부하기 싫어 그 생각이 아니라 그래 저녁을 먹기 전에 얼른 숙제를 끝내고 저녁 먹고 나서 놀까? 아니면 지금 좀 놀다가 저녁 먹고 나서 공부할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엄마가 잔소리를 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하게끔 해줘요.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전제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이의 공부 정서를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많이 소개를 드리고 실제로 효과 봤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기별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초등과 중고등으로 보통 많이 나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초등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뭔가를 많이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중학교 시기도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는 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성적, 생활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실수를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도 괜찮다는 거. 왜냐하면 중등 3년 동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켰어야 됐는데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런 후회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초등과 중고등으로 나누지 말고 초중등과 고등으로 분리를 한다면 불안감 없이 아이에 더 집중해서 보낼 수 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의 사춘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춘기가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때 많이 오는데 사춘기에 전혀 대비가 안 돼 버린 상태에서 마주하게 되면요. 실제로 아이의 사춘기랑 이 부모님의 갱년기가 또 충돌하게 되면 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와 관련된 그런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요즘 아이들의 사춘기는 어떻고 어떤 말은 피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대해줘야 되는지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중등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요, 학원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 때문에 학원을 못 끄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학원의 목적은 공부에 도움이 되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학원 선생님이랑 너무 친해지고 친구들이랑 가까워지다 보니 그것 때문에 지금 다니는 학원이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끊지 못하고 계속 다니고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고등학교 때 학원을 여러 번 바꾸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될 시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중등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믿고 다닐 수 있는 학원을 확실하게 정착을 해두는 게 좋다. 학원의 커리큘럼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과 상담도 해보고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중등 학부모님들 공통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 시작이 되잖아요. 고교학점제라는 건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라는 이야기고 그 얘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진로 탐색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추천을 드릴 건데 초등 아이들은요, 주니어 커리어넷 이라는 무료 사이트인데요. 간단한 검사로 진로 검사도 할 수 있고 그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초등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남겨둔 고민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답변을 해둔 그런 칸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꿈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진로 체험 활동을 다 일일이 찾기 힘들잖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살고 있는 지역만 검색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서 어떠한 진로 체험 활동이 있는지를 초, 중, 고 나눠서 나오거든요. 그 사이트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초등 저학년 때는 독서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초등 5학년, 6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학교 시험 준비하는 거 이외에 독서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독서만 하는 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독서가 정말 중요한 거 맞거든요. 근데 나중에 중고등 시기에 좀 더 높은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독서만 하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독서라는 건요, 간접적이라는 말이 붙거든요. 간접적으로 문해력에 도움을 주는 거고 간접적으로 국어 시험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적 성향의 친구들은 독서만 해도 시험을 잘 봐요. 근데 이과적 성향의 친구들은요, 독서를 하더라도 시험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학년, 6학년 때부터 독해 문제집에 대한 경험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독서랑 중고등 국어 시험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독서는 시간 제한도 없고요.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고요.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국어 시험에서 모든 지문을 하나하나 힘주어서 읽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결국에 중고등 국어 시험은요, 중요한 문장은 더 힘주어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중요성이 떨어지는 문장은 넘길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독해예요. 그 능력은 독서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초중등 시기에 독해 문제집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독해 능력들을 길러 나가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 수학 같은 경우는요, 과도한 선행 문제고요. 선행을 아예 안 하는 것 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해가 빠진 채로 급하게 나가는 과도한 선행,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특히 수학에 있어서 해야 될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수학을 전혀 선행을 안 하다가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수학의 기초부터 접하면 수학만 시험을 본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예체능, 기술과정, 정보, 한자 많은 과목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수학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특히 중학교 때부터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선행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선행을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한 선행은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어려운 수학을 다 하기에는 우리 아이가 힘드니까 그나마 여유 있는 중학교 때 그 에너지를 나눠서 미리 해두는 상태로 고등학교에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작가님도 적절한 선행을 하셨겠죠. 궁금한 게 선행을 하면은 실제로 현행을 할 때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는 초등 시기에는 한 6개월 정도 예습하는 느낌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고등 수학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 수업을 들었을 때 느끼는 괴리감이 생각보다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할 때 막 심화까지 풀지는 않더라도
개념 정도는 미리 정리를 해두고 가는 게 시간을 아끼면서 다른 과목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막 영어 같은 경우는요, 영단어 암기를 할 때 뜻을 한 개만 외우고 넘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학원에서도요, 단어의 뜻이 여러 개인데 뜻을 하나만 써도 맞다고 해주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학생 수가 많은 학원들은 친구들끼리 바꿔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 하나만 써도 맞다고 넘어가거든요. 이제 조정식 선생님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제너럴이 뜻이 두 가지입니다. 명사로는 장군이라는 뜻이고 형용사로는 일반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장군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제너럴 하스피럴이라고 했을 때 장군 병원, 국군 병원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반적인 병원, 두루두루 다루는 병원이라서 종합병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뜻을 한 개만 외우고 있으면 이게 암기를 할 땐 편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큰 학습 공백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생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단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 중 등 시기에는 영단어 암기를 할 때 뜻이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그 뜻을 다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공부 동기부여가 지금 초등 아이들에게 주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 동기부여를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나?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같이 뛰어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 보니까 중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어가지고 되게 큰 시험이었고요. 등수가 나왔어요. 그 시험을 잘 보면 자랑을 하러 다녔고 못 보면 아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초등학생들은 공부 동기부여를 받은 상태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의 초등 아이들은요, 단원평가를 보긴 보지만 실수를 한두 개 해도요 다시 고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 90점 맞았는데 왜 칭찬 안 해주냐는 식으로 오히려 그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큰 타격감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리고 중학교에 가면 바로 시험이라도 봐야 되는데 또 자유학기제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 동기부여를 받고 그런 시기 자체가 점점 늦춰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전자기기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를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부모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환경 자체가. 그리고 공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요, 제가 의대생들 인터뷰를 해봤을 때 공부 동기부여를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보다는 일단 습관 자체를 초등학교 때 잘 잡아주고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이거에 동기부여를 받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 성적 때문에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공부 습관을 잘 잡아두면은 중학생이 되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서 성적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은 성적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습관 잘 잡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경시대회든 영재원 시험이든 좋으니까 어려운 시험을 보게 해달라. 나중에 중고등 때 시험 어려워진다니까 말로 하면 너무 추상적이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단원평가 100점을 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 제가 강연을 하면서 아이에게 효율적으로 공부 동기부여를 해준다 라고 느꼈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엄마 아빠가 말을 하는 거를 잘 안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해주셨냐면, 아이가 의학 분야를 관심 있어 하는 아이인 거예요. 말로 공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의학과 관련된 전문가 분들, 그런 분들을 멘토로 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이국정 선생님이나 오은영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의 책을 읽게 해주시고 멘토를 간접적으로 만들어서 해주는 것들. 아이들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 초등, 중등, 고등 다 할 거 없이 아이들은 결국에 부모님의 표정,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고요.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부모님도 같이 덩달아서 불안해하고 부모님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면 결국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을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불안해하기도 해요.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잘 잡으셔야 되고 부모님이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에 흔들리지 말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고 하는 건데, 부모님이 차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이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기가 힘들거든요. 어른으로서 먼저 초중고 시기를 겪어본 한 사람으로서 위로의 말도 해주고 더 힘이 되어주고 아이의 멘탈을 잡아주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 이제 신간 도서를 써주셨는데요. 자, 이 책은 좀 누구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 초3부터 중3 정도의 학생들이 직접 읽으면서 공부의 목적도 알고 공부 동기부여도 받고 저의 공부법과 멘탈 관리법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풀어냈으니까 학생들이 직접 읽어봐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이 아이에게 너 나중에 공부해야 성공해 이런 말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이 먼저 읽어보시고요. 초, 중 등 아이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책을 읽어봤더니 의대 간 이 형도 이 오빠도 이렇게 공부했대 이렇게 생각했대 저를 멘토로 삼아서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더 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신간도서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